안녕하세요. 돈 되는 공부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 TV 이천희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약 후에 직업이나 운전 여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에 통보해야지 불이익을 겪지 않는다는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통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통 직업이나 운전 여부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4단계로 나눕니다. 1급이 가장 안전한 직업군이고요. 4급이 가장 위험한 직업군입니다. 보통 이렇게 1급에서 4급으로 나눠지면요, 상해 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사망이라든지 상해 휴유장애 같은 특약들에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1급 제일 안전할 경우에 가장 싸고요. 4급일 때 가장 높습니다. 현재 4급, 3급 이렇게 적용받다가 1급이나 2급으로 바뀌시면 지체 없이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험료도 낮춰지고 소정의 책임준비금 정산금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1급은 사무직이나 주부, 학생, 운전으로 보면 자가용 운전 정도 하는 경우를 1급이라고 하고요. 2급은 자동차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약 영업을 하신다든지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종사원 등은 2급을 적용받습니다. 3급은 기능원이라든지 좀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용을 받게 되고요. 영업용 운전자분들도 3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4급까지 있는데 저는 4급을 여태까지 실제로 적이 없어갖고요. 하다못해 헬기 조종사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3급을 적용받기 때문에 4급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고객분이 제약 영업을 하셔서 2급을 적용받고 있었는데요. 인사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1급 적용을 받아서요. 보험료도 낮춰지고 일정액의 책임준비금 정산을 받아서 일시금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 의무에 대해서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즉 보험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죠.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계약자의 직업이나 운전 여부가 바뀌었다고 알릴 필요는 없고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됐을 때 알려야 되는데요. 현재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서 사무직으로 직장에 근무하시다가 자영업을 창업해서 좀 위험 등급이 간다 올 때는 1급에서 2급이 변동되기 때문에 바로 알려야 되고요.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남자 무직 같은 경우는 좀 위험 등급이 높습니다. 하지만 취직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지체 없이 알리는 게 보험 가입하신 분들한테 유리하십니다.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무직 상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이 증가를 하죠. 그런데 한두 달 있다, 두세 달 있다 다시 취업을 할 거라면 그 정도까지는 안 알려도 되고요. 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로 갔을 때 이때는 일반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도 알려야 되는데요.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가면 1급에서 3급으로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영업용 운전을 하시다가 운전을 그만두시고 자가용 운전만 한 경우에는 3급에서 1급으로 위험 등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춰집니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인데요. 비운전자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자로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운전하시던 분이 운전을 안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 알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운전하시던 분이 운전을 안 하신다고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운전자나 운전자나 보험료는 별 차등은 없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운전을 안 하시다가 운전을 하신 경우에는 보험사에다 알리시는 게 장차적으로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인데요. 보통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얘기하죠. 이때도 보험료의 변동은 없고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다 보상을 받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사고를 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회사는 통지로 인해서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가 알면 지체 없이 반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회사가 인지를 하기 쉽냐면요. A라는 설계사한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사무직이었는데 한 6년 지나서 다시 B 설계사한테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그때는 직업이 바뀌어서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때 보험회사에서 인지해서 기존의 계약까지도 변경하라고 설계사에게 요청이 옵니다.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를 간단하게 도식화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위험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되는데요. 관리하는 설계사한테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설계사가 없을 경우에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용을 문의하시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 알려줍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 변경 사항 확인 후 청약을 한다고 써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배서 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인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계약 변경 사항을 인수심사를 합니다.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해 주고요. 혹시나 환급금이 생기면 환급금을 주고 만약에 추가로 보험 계약자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면 추가 납입 부분에 대해서 송금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직인데 자가용 운전을 하시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영업용을 운전하신다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해 관련한 담보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위험이 감소했을 때는 환급금을 주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청구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비율만큼 삭감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가한 위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는요, 이때는 원래 보험금대로 지급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 위험 등급에 따른 보험료는 상해 담보에 대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직업이나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암에 걸린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해 담보들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질병 담보들은 계약 후에 알릴 의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 미이행 시 그 내용이 약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후 보험료율이 변경 전 보험료율보다 높을 때는 회사는 그 변경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따라서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을 가입한 후에 직업이나 운전 여부 등이 변동됐을 때 보험료가 변동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려야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위험등급은 1급에서 4급까지 4단계로 되어 있고요. 1급에서 2급으로 즉 위험도가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추가 납입금을 보험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반면에 2급이었다 이러다가 1급으로 아니면 3급에서 2급으로 이렇게 위험도가 감소하면 보험료도 낮춰지고 책임준비금을 정산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보통 보험회사는 평소에는 이런 걸 잘 안 챙기다가요.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 사실 여부들을 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합니다. 그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오면 크게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요. 요 내용을 오늘 잘 숙지하셨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설계사를 통해 담당하는 설계사가 없다면 콜센터에다가 이 내용을 문의해서 아까 말한 그 절차를 밟으셔야지 불이익을 겪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